7월부터 10월까지 약 100여일간 새벽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무궁화.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견딘 무궁화는 가을이 되면 황금들녘과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하는데요. 지천에 피는 각양각색의 꽃들은 고고한 기품과 함께 강인한 생명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사랑하는 꽃, 무궁화. 요즘은 다양한 신품종이 개발돼 한겨울에도 무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궁화 연구가 심경구 박사님과 태양의 꽃,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평생 무궁화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꽃과 함께 하셔서 그런지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 10년은 더 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한 7시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성원읍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체육관에 가서 수영도 1시간 하고 또 돌아와서는 저녁에 산보도 하고 해서 하루에 한 12,000보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젊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무궁화는 상생방송하면 우측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상생방송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무궁화 그 로고 상생방송의 오른쪽에 있는 무궁화 로고를 봤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컬러가 선명한 거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무궁화는 원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옛날 우리나라 책에도 나오지만 조생모사한 데서 12시간 정도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침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끈기생을 표현하는 그런 무궁화라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또 찾고 하는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꽃으로 과거부터 이제까지 쭉 그렇게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궁화가 영어로는 non-stopping해서 피는 것이 계속해서 핀다 해서 non-stopping이라 해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무궁화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한 송이의 수명은 하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뭐 이제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재래종이나 이런 무궁화는 아침에 새벽 5시 피어가지고 저녁 5시는 12시간인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무궁화 꽃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다 이제 밤에까지 피어 있는 무궁화. 그래서 저도 뭐 과거에 한 30년 전에 새로 품종을 만들었는데 아침 피었다 저녁에 지는 게 아침 피었다가 거의 날까지 30시간 피는 그런 무궁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이틀 이상 가는 무궁화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키가 한두 뼘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 또 꽃잎이 겹꽃잎으로 여러 장인 꽃도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신품종을 개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꽃 무궁화이기 때문에 개념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할 때 그 개념으로 무궁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무궁화도 이제 키가 큰 나무에서 일반 가정집이나 생활 속으로 무궁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키가 적은 걸 해서 보기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가지고 자동차를 타면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3분의 1 이상 키 적은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꽃도 밤에까지 펴 있고 그 다음에 종자가 우리는 재래종이 무궁화가 달리고 있는데 종자가 안 달리고
하는 그런 무궁화로 바뀌고 또 새로운 걸 원하는 거는 이제 수양성, 수양보들같이 수양성 되는 그런 무궁화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새로 품종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나라꽃 무궁화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형형색색의 신품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무궁화 품종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 250종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된 게 한 250종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강릉에 있는 전형기념물 홍단심인데 홍색입니다. 그거하고 안동에 있는 흰색하고 이제 서로 흰색하고 붉은색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건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붉은색도 되고 흰색도 되고 하는 이런 색으로 색깔을 종자를 교잡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품종이. 네. 네. 번째 무궁화에 보면 속에 그 암술머리가 있어요.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수술 가루가 있는데 흰색의 무궁화에다가 붉은색 무궁화를 수술 가져와서 암술머리다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종자가 맺히면 그 종자를 그 이듬해 파종해가지고 무슨 색깔이 새로운 무궁화가 나오는가를 관찰하게 되는데 보통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기까지는 한 5년 정도나 4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4년.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는가 하는 걸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다시 또 가지를 잘라가지고 전복이나 삽목 해가지고 그 자손돼도 그 꽃이 유지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는 정식해서 한 4년 내지 5년 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속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아프리카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색깔 사람이 나오듯이 네. 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간단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무궁화의 품종은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생존하고 있는 한 250품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80품종을 만들고 우리나라 재래종이 한 70품종인데 색깔이나 나무 형태로 와서 종류를 따지면 우리가 흔히 보는 붉은 꽃이 있습니다. 속에 이제 붉은 단심이 있는 그걸 단심이라 그러는데 꽃잎이 홍색일 때는 그걸 홍단심이라 그러고 속에 단심은 붉은데 흰색이면 그건 백단심. 그다음에 속은 붉은데 꽃잎이 푸른 거는 청단심. 그다음에 꽃잎이 완전히 적색인 거는 적단심. 그다음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사달 계통이라 하고 아예 단심이 없는 색깔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배달계라고 그러는데 또 시대가 변하면서 아예 단심이 없는데 붉은색 색깔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그 새로운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무신계를 해가지고 제가 한 두 품종 만들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한 품종을 만들어서 등록한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는 무궁화도 색깔이 다양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6개 종류를 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꽃 색깔을. 그런데 앞으로는 꽃 색깔도 중요하지만 품종이 나무의 모양, 외성이 되느냐, 수양이 되느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외대가 나무가 되느냐 하는 따라서 품종의 특성이나 이름이 새로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품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무궁화로 로열티를 받는 유일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지금까지 무궁화 연구를 해오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무궁화를 뭐 이게 이제 좀 자랑같이 비슷하지만 내가 농담으로 친구들 사이에 내가 당군 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식물을 외국에다가 등록해가지고 로열티 받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고 내가 자랑하는데 네. 무궁화를 지금 현재 미국에다 네 품종을 등록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릴킴이라는 품종하고 그건 우리나라 안동 재래종 무궁화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희하고 병화 종무인데 그 영어로는 릴킴이고 하나는 그다음 리틀김 레드고
리틀김 바이올렛이고 그다음에 러프들 사틴 해가지고 네 종류 팔리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로열티를 받은 게 한 2만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고 한 20만 주가 팔리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만 주가 팔립니다. 그러고 로열티는 한 1년에 한 3,600불. 거기다 세금 15% 떼면 한 3,100불. 올해 그렇게 이제 돈이 왔는데 무궁화를 이제 연구하게 된 건 사실은 제가 서울대학 농가대학을 나와가지고 68년도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을 박사과정을 갔습니다. 그래가 미 농무성을 들렸는데 거기에 이골프란 사람이 닥터 이골프죠. 내가 뭐 나이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네. 무궁화를 연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냐? 한국이 나라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진딧물이 안 끼고 그다음 종장 안 달리는 걸 분종을 만들어가지고 외교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 하더라. 거기서 감명을 받고 내가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유전자 자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72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무궁화를 하게 됐죠.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 농담 비슷하고 뭐 자랑 비슷하게 세계적인 권위자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 교재나 그럼 다른 책에도 보면 내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허무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럼 너무 자랑을 하면 또 방송에서도 그거 하고 하니까 네. 하여튼 근데 지금도 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앞으로도 한 20년간은 더 해가지고 진딧물이 안 끼고 꽃이 더 좋은 그런 무궁화를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먼저 연구하고 계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예전부터 이 무궁화에는 진딧물이 많아서 좀 지저분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뭐 지금 시청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못 살 때 특히 이제 5월 달에 날씨가 가물면서 보리게 익을 때 그때 보릿고개인데 그 당시에 보면 보신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날씨가 더운데 보면 무궁화에 까만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그 진딧물 보니까 더 머리에 박혀 있어서 지금 이제 60이나 70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무궁화의 진딧물이 좀 덜 옵니다. 덜 오고 약도 좋은 게 개발되어가지고 무궁화의 진딧물은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장미는 실제로 무궁화보다 진딧물이 더 많이 낍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 지금 장미는 진딧물이 많이 끼는 걸 이야기 안 하고 무궁화가 낀다는 그것만 그러나 실제로 무궁화를 보지도 않고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진딧물이 강한 무궁화 품종도 개발되었고 그다음 약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무궁화의 진딧물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그 이제 과거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통치 방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무궁화를 없애는 방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 홍천에 남궁 사람들이 감옥에 또 들어가고 했지만 초등학교 지금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지금 네. 초등학교지만 네. 학생들 보고 무궁화가 있으면 집에서 올 때 무궁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봉사가 되니까 무궁화 나무를 뽑아오너라 네. 하고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딸이 시집 가면 남편이 죽으니 과부되니까 무궁화를 뽑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무궁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궁화를 심지 마라. 그렇게 자꾸 운동을 정신적으로 입력을 시켜서 그 잔재의식이 아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제일 강한 게 진딧물이 대한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진딧물도 모르면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진딧물이 낀다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상징하는 식물까지 박해를 받은 건데요. 하루빨리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혀야겠습니다. 하루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네. 아직까지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야 잊어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 보고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없애라고 되질 않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한 20년 앞으로 더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자연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무궁화가 중국의 진나라 시대 4,300년 전에 책에 산해기념 책에 동방예의지국에 조생모생하는 무궁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몇천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관계없는데 정신적인 문제에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 무궁화의 시리아쿠스라는 학명 때문에 원산지가 시리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모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1600년대 린네라는 사람이 세계 모든 식물의 학명을 다 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병기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지 못했을 테니까, 시리아에 많이 자생하고 있었으니까 시리아쿠스를 해가지고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4,300년 전에 신나라 시대에 산해기의 책에, 동방예의지국에 조생모생한다는 그 뒤로 쭉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찰해 보면 무궁화가 우리나라에서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시리아를 해가지고 알렉산더 시대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뭐 어쨌든 기록상은 린네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1600년 같은 우리나라 같은 병기화란 시대인데 뭐 그런 걸 뭐 생각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죠. 네. 이제 시리아쿠스로 되어 있어서 시리아라 그런 데는 성경이 나오는 로접 사론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해서 해안가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무궁화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온대성 낙엽성 지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은 같다고 봐야죠. 보는데 지금도 가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그 시절에 통용되는 은전이 있는데 그 은전은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 무궁화 은전이 있어요. 있고 한데 북쪽으로 따져가지고 낙엽 되는 지역을 해서 온대성 기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카나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해가지고 그 선을 해가지고 무궁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품종도 많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종이 틀린다고 봐야죠. 그 하와이 무궁화 종류하고 비슷한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뭐 학명은 다 시리아쿠스입니다. 그런데 고생에 이제 중국에도 무궁화 있고 한데 책에도 무궁화 책에도 한국이 자생한다고 한 책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 일본. 그 일본서는 또 과거에 일본이 자생하는 나라다 하고 이렇게 책을 쓴 책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기록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책을 쓸 때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무궁화가 자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죠. 네, 무궁화가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무궁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궁화가 우리나라 나라꽃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무궁화를 하기 시작해서 무궁화가 있다는 나라는 다 가봤습니다. 나는 재배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 각국에 한 28나라 됩니다. 실제로 미국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나라부터 1년에 판매되는 묘목 수가 한 20만 주, 그 다음에 내품용만 1년에 5만 주 팔리니까 그 다음에 카나다까지 하면 25만 주.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부터 무궁화가 더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사이도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부터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어놓고 잘 가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까지 1945년 이후로 이제까지 2천만 주가 심어졌다 하는데 실제로는 뭐 200만 주도 안 된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어. 네. 우리는 심어놓고 식목일 날 잘 가꾸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한 폭이 심화도 정상절 심화가지고 정상절을 가꿉니다. 그러니까 정상절 불란서 같은 데 가면 왕궁 같은 이런 데 캐슬 이런 데 가면 잘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한 포기를 심더라도 특히 초등학교 경우도 심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꾸는 게 중요한데 그러고 퇴비도 넣어야 되고 꽃이 핀다는 이야기, 무궁화 꽃이 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심어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래서 이제까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문제죠. 외국 걸 좀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야, 일본은 우리나라부터 무궁화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고 미국 가면 많더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무궁화가 외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기봉 윗부분이 무궁화 꽃봉오리로 장식되어 있는가 하면 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으로 정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마음의 정서적으로 쭉 그냥 나라꽃을 해 내려온 거죠. 그러다 올해 이제 나라꽃을 법률 제정해가지고 무궁화는 나라꽃이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국기봉에 있는 무궁화 상징이나 뭐 훈장이나 뭐 이런 데도 대통령 그 이런 데도 상장 이런 휘장이 되어 있지만 상징적으로만 나라꽃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잘 안 갖고 때문에 국민들이 무궁화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바람직한 건 그렇게 하려면 국립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 연구소를 만든지 그다음에 품종을 새로 만든지 하고 해서 국민 각자의 그 마음속으로 무궁화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애국가 아침에 6시 틀면 나오죠. 네. 무궁화 삼천리 하지만 무궁화가 한 속에만 쓱 지나가고 그만두잖아. 제대로 볼 수 있는 무궁화 나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무궁화가 사실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이지만 7월 초순부터 요사이는 뭐 날씨가 기후가 변해가지고 6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9월 달 해서 10월 달까지 100일 동안 한 송이 피어가지고 12시간밖에 안 되지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끈기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까지 수천만 년 동안 살아온 우리나라 역사상을 따져서 우리나라 강인성을 해서 나라꽃을 대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마찬가지로 다 무궁화는 끈기성을 대표하고 네. 그 강인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똑같은 그런 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거의 시대가 변하니까 좀 더 좋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꽃으로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궁화는 사실 향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기가 나는 무궁화를 하든지 또 색깔도 지금 이제까지 없던 어떤 선명한 장미나 국화같이 또 새로운 색깔의 무궁화가 나와가지고 하와이 무궁화는 그렇게 새로운 품종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와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무궁화하고는 한 6천간 되지만 그런 새로운 꽃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꽃으로 변해야 될 겁니다. 과거 우리가 100년 전에 있던 무궁화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 나라꽃도 변하고 사람의 그 기호도도 바뀐다는 그런 흐름으로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민족혼을 대표하는 시대 정신으로 무궁화 정신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재래종 무궁화 꽃잎에 담긴 무궁화 정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일본 사람이 통치할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나 독립운동할 때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광복절에 무궁화 축제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거는 100년 전의 이야기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광복지로 생각할 필요 없이 새로운 걸 생각한다면 시대 정신이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보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되지만 지금 있는 새로 태어난 사람 보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뭐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교과서도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라꽃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내용도 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쭉 같이 바뀌어 나가는 아까 내 처음에 이야기한 시대에 따라서 개념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으로 뭐 어떤 일이나 해서 발전하려면 그것도 끈기성이니까 그다음 배달민족이라는 건 우리가 순수한 성에서 지나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각자가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혼 자체가 필요하니까 끈기성하고 배달민족하고 해서 무언가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꽃이라고 해요. 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무궁화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화분에 들어가가지고 화분에 심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러 가는 벌이 꿀을 찾아가는 게 꿀이 벌을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려면 생활 속의 무언가를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 색깔도 변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하나가 예를 들면 첫째는 그래 하려면 나라꽃 무궁화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국립 나라꽃 무궁화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활 속으로 가려면 젊은 남자가 여자분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무궁화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절화재배를 해가지고 무궁화를 이건 내가 샘플을 가지고 나온 거지만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꽃을 이렇게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무궁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런 홍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란색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색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꽃이지만 향기가 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오지 말아도 다 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한 20년간은 더 살아가지고 이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붉은 꽃에서 노란색의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품종하고 향기 나는 무궁화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 내 개인적인 바람이고 국가적으로는 무궁화 나라꽃이니까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나라꽃 무궁화가 법률로서 무궁화는 나라꽃이다 하는 걸 법에다가 제정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남북 통일 대비해서 나라꽃 무궁화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국립 나라꽃 무궁화가 신설돼 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광복절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도 계속 광복절을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따르면 같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한테 광복절에 대해서 개념부터는 차라리 개천절에 우리 민족의 상징이니까 10월 달에 날씨가 서늘할 때 무궁화 나라꽃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때 또 꽃이 많이 피는 품종을 새로 개량하고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곤자의 나라에는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중국의 신화집 산해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말로 4200여 년 전에 기록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군조선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환국과 배달국을 이은 단군조선의 역대 단군들은 제천단 주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요. 단군조선의 화랑 국자랑이 머리에 무궁화를 꽂고 다닌 풍습은 신라의 화랑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